오늘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만든 세계의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2차 대전 후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온 가트, GATT죠.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제적인 협상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가트의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돼서 우루과이 라운드라 불리웁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장기간 협상이 진행되고 1994년에 최종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업 부분의 협상 과정에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 수입국의 첨예한 대결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농지를 가진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에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스위스 등 경제적인 발전 속도가 빠른 경제가 이미 개발된 이런 나라들의 농산물 수입국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였습니다. 가난한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농산물 협상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외 조항을 인정받은 나라들은 어차피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공익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업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농업 생산액을 훨씬 능가하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므로 단순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랜 논쟁과 논의 끝에 농산물 수입국의 비교역적 기능이 큰 농산물에 한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NTC 품목이라고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NTC 품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쌀이 비교역적 기능이 가장 크므로 약간의 개방 유예 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NTC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완화 조치는 관세 부여와 채소 시장 접근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채소 시장 접근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채소 시장 접근법은 NTC 품목으로 지정받은 농산물의 일정한 수입량을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보호주의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취지와 함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개방 충격이 너무 크므로 좀 대응할 시간을 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호주의적인 그런 장벽을 좀 제거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시장 수입량을 늘려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그동안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농업 구조를 개선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죠. 한국의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관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최소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여 1995년도부터 1999년은 국내 쌀 소비량의 1 내지 2% 매년 0.25%씩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 내지 4% 매년 0.5%씩 수입량을 늘려가면서 2 내지 4%의 수입을 의무화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으로 부족한 쌀을 메운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별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최소시장 접근법에 의해 의무 수입 물량이 10%에 이르러선 도저히 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농가경제, 국가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방치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내 생산량 플러스 의무 수입량을 합치니까 국내 쌀 소비량을 훨씬 초과해서 쌀이 남아도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하는,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농가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는 최소시장 접근법이 아닌 관세 부과로 쌀시장 개방 정책을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하면은 농업보조금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을 폐지하니까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점점 더 농가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업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반면에 제조업은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상국가를 벗어나서 그 당시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나니까 제조업은 매우 번창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출이 늘어나서 제조업이 크게 발전해 갖고 농업과 상업 간의 격차가 아주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격렬한 반대 운동이 있었던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농업 부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농업 구조 조정, 첨단 농업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규제 조항을 피해가면서 직접 지불금 제도, 직불금이라고 그러죠,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한국 농업이 세계 농업 시장에 편입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세계 농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